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내가 아까 말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제 그 수치를 봤는데,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 업무에, 회사 업무, 내 개인 업무가 아니고 회사 업무에 활용하는 한 60%, 66% 정도 2010년도에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66% 중에서 내 업무를 가장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소프트웨어, 내가 찾은 소프트웨어, 뭐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앱도 있고 뭐 이런 데서 내가 찾아다가 내 업무에 쓰는 그 IT.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는 시큐리티 이슈 때문에 회사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가이드라인에서 이 소프트웨어 써라, 쓰지 말아라, 뭐 네트워크 PC를 쓰라 이런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무시하고 IT 회사 가이드라인에 허락을 받지 않고 쓰는 게 39%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 지금 이제 뭐 CIO 분들이라든가 회사의 뭐 CFO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 이러이러한 회사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하는 걸 이미 이 모바일 월드에서는 안 맞다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39%가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2% 정도는 웹이라든가 이런 데서 클라우드 형태로다가 업무를 다 쓴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실제 내가 그 회사에서 개발해준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그 회사에 추천해주는 그런 것들을 갖고 쓰는 것보다도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쓰는 게 훨씬 회사의 업무에 능률이 올라가고 효율적이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3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34%의 인원들이 이미 회사의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골라서 쓰는 것들이 더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판단력이라든가 각종 정보들이 이미 제공이 되고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하게. 자, 그래서 보면은 2010년도에 내가 내 개인 디바이스, 뭐 모바일 스마트폰이 되든 모바일 디바이스가 되든 뭐 랩탑이 되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쓰는 업무가 26%인데 2020년도에 가면은 거의 반 이상이 내 개인 장비가 없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뭐 회사 업무하는데 회사에서 장비 사주고, 심지어는 뭐 과거에는 모바일 폰도 사주고 다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뭐 내가 회사에서 무슨 장비를 사줘서 내가 업무를 한다 이런 걸 이미 떠났다는 거죠. 회사에서 주어진 장비를 가지고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뒤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장비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해야 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환경에서 비즈니스 형태를 보면은 한 2010년도에 보면은 이 비즈니스 형태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이제 레비뉴가 아까 보면 제일 높았는데 2020년도에 가면은 중국이 미국의 레비뉴를 앞선다고 지금 포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불행히도 2020년도에 빅5 컨트리에 유럽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 유럽이 지금 많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유럽 나라가 하나도 없고 탑 10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뭐 러시아, 인도, 뭐 브라질, 멕시코, 이런 라틴 아메리카 이런 저개발 국가들이 상당히 약진을 할 거다. 앞장에서 보셨겠지만 아시아 지역의 레비뉴 쉐어가 17%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1%. 자, 중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그걸 넘어간다는 거죠. 넘버원 컨트리가 되어서 월드와이드 유럽에 있는 나라들 탑5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아시아 신흥계,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이 탑10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자, 거기에 배경 중에 하나가 컨슈머들, 그러니까 중간 레벨의 컨슈머들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월비디오는 10억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그 중에서 10억, 6분의 1이 그 중간 미들 레벨의 클래스에 있는 컨슈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컨슈머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인구에 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한 레비뉴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인구가 12억인데 그 12억 인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모든 걸 못하고 있죠. 그 12억 인구 경제 인구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미들 레벨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개발 국가, 아시아라든가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소비 형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들 레벨 클래스의 그 컨슈머들이 아니고 그보다는 좀 낮은 레벨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뭐 100불 PC 아까 뭐 옛날에 말씀하신 그 다음에 뭐 인도의 나노 프로젝트, 타타의 나노 프로젝트 2,000불짜리 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게 토요타의 그 17,000불짜리 차가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해요, 중국이. 그런데 인도에서 나노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그 2,000불 차, 물론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나노 차를 이제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미들 레벨의 클래스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했을 때 엄청난 숫자의 컨슈머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이 향후 이제 간과해야 돼. 2020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대체 에너지를 이제 많이 개발한다 이죠. 아까 보시다시피 개발도상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커 나가다 보면은 아니 뭐 이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거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아무리 해도 20%로 커버를 못 한다는 거죠. 대체 에너지.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자연 내추럴 가스라든가 내추럴 에너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이 지금의 값보다도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정책, 뭐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에 가서 에너지 정책 이런 형태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 마켓이 이렇게 바뀌니까 소비자 형태를 이제 좀 한번 잠깐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라운스웰 뭐 이런 쪽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자꾸 이제 발전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그 기업 위주로다가 기업이 탁다운 형태의 하던 건 이미 다 떠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 제품 라인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상당히 보니까 이렇게 쪼개진 이제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원하는데 그 서비스 원하는 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기업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했다가는 그 프로세스로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 셋업하고 개발하고 서포트 시작하면 이미 그 서비스로 소비자는 갔다는 거죠. 이런 형태를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컨슈머라이제이션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인더스트리별로 해가지고 뭐 영어로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이제 고객 만족보다는 이제 한 단계 앞선 거죠. 그런 형태들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인더스트리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그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이게 서비를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론 현재 이제 서비스 컴퍼니가 가장 높겠죠. 여기 보면 이제 리테일 쪽, 그다음에 호텔 쪽.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보면은 폭이 넓어요. 아주 66에서부터 100점 만점에 87점까지 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항공사가 우리는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공사. 근데 이 항공사가 보면 저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아시아 쪽의 항공사들은 상당히 그 서비스 형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뭐 출장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그렇게 서비스가 좋지 않죠.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아까 컨슈머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저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기술에 대한 키 기술에 대한 변화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해보니까 자, 기업에서 봤을 때 가장 밸류를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를 좀 골라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변화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 고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 윗부분이 기업에서 봤을 때 밸류 부분이고 밑에 부분이 이제 변화를 해야 되겠다,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부분이 넘버원입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부분이 넘버원인데 이 부분은 보면은 상당히 밸류가 많다.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의 요인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미 밸류가 있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워낙 포션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쪽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밸류가 없지만은 모바일은 벌써 많은 투자 부분을 이미 했던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BP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여러분들 뭐 혹시 뭐 프로젝트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그야말로 인텔리전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이 빨리 변화하고 빨리 레벨유 창출하고 빨리 서비스에 가서 다가가기 위해서
인사이트를 빨리빨리 우리가 인사이트를 개발해서 빨리빨리 옮겨가느냐, 그거의 방향에 맞춰서 이게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많이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많이 나가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보면 가장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프로세스가 나오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한국이 먼저 아답션을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답션은 상당히 늦죠. 뒷장에서 나오면 크라우드 쪽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일찍 되었어요. 그런데 임플리멘테이션적으로 시대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지금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같은 거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라든가 데이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분석을 해서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쪽으로 빨리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업에서 많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앞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이런 형태의 뭐랄까 이제 기술은 아니고 이런 카테고리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빅데이터, 지금 데이터가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는 아주 정형화돼 있죠. 지금은 뭐 여러분들 모바일도 가지고 있고 뭐 서울 시내 다니면은 뭐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뭐 데이터 양이 많은 게 아니고 다양한 데이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걸 어떻게 내가 가공해 써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요새 이제 뭐 빅데이터 부분에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합니다. 지금 요구가 다양한데 물론 좀 반대적인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요구가 다양해서 서비스를 많이 만들었고 또는 글로벌하게 서비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게 바뀌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모바일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이런 그 원천적인 요소도 많고, 그 다음에 요구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빨리 개발하고 뭔가 고객 서비스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그런 형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엑사스라고 하때 인포메이션에서 서비스, 뭐 플랫폼에서 서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새 뭐 XaaS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런 이제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CRM 시스템이다. CRM 시스템 같은 우리 국내 기업들 같으면 CRM 시스템 각 기업이 개발을 합니다. 개발해갖고서 이제 코팅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그 어느 세월에 개발했었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글로벌하게 어느 업체들, 여러분들 포함해서 어느 업체든지 CRM 시스템을 정말 멋있게 하나 만들어서 띄웠어요. 지금 이제 비즈니스가 글로벌화 돼 있죠. 해서 만들어 띄워놓으면 그게 그냥 글로벌화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뭐 예를 어느 갑자기 싸이, 뭐 강남스타일 누가 그렇게 뜰 줄 알았습니까? 다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SNS의 역할이 상당히 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해서 올리면 이건 순식간에 글로벌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 형태에서 봤을 때 글로벌하게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를 내가 갖다가 빨리 써야 되는 거죠. 쓰고 얼른 버리는 거죠. 뭐 하루 쓰고 버릴 수도 있고 이틀 쓰고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XaaS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엔드 유저들한테 사용자한테 제공이 될 수 있는 커넥션 툴이 뭐냐? 채널이 바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죠.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엮어서 서비스 할 수 해주는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인터넷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을 끌고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아까 이제 보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회사에서 봤을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겠느냐 하는 걸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해보니까 위에 한 5개 정도가 이제 크게 나와 있는데 또 뭐 물론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가장 이제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그다음에 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패키지를 할 거냐, 뭐 이런 형태로 쭉 와 있습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 자, 여기서 상위 5개만 보면은 상위 5개가 보면 전부 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쪽 관련이에요. 기술을 투입하는 게 애플리케이션 쪽. 근데 가장 높은 게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널리틱한 거죠. 분석을 해서 빨리 비즈니스. 이 부분이 가장 높은 겁니다. 지금 기업이 이쪽을 지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상당히 프라이어티를 높이 놓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그런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메인테너스 한다든가 이런 쪽은 크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매나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우리가 쓸 거냐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객이 봤을 때 가장 CRM 시스템하고 ERP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지금 현재 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ERP라든가 이 기본적인 거죠. 이제 CRM은 고객 만족이라든가 고객과의 접점이라든가 이거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커스텀 익스피리언스의 대표적인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포션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형태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앞으로의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형태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좌측에 보고 계시는 부분하고 이제 하는데 하고는 어쨌든 클라이언트 센트리다. 고객을 위한 형태의 모든 프로세스라든가 모든 것들이 합쳐줘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 뭐 예를 들면 ERP 뭐 금융에서 은행 업무, 무슨 업무 그다음에 그걸 받쳐주는 뭐 인사 업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자 이건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런 이제 고객 만족적으로 조금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게는 호라이즌탈 그다음에 기술 뭐 좌측에 있는 HR이라든가 ERP라든가 CRM 이런 게 비즈니스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2012년까지는 또 뭐가 있냐 버티컬한 솔루션. 그러니까 텔레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금융에 관련된 거 이런 버티컬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많은 마켓 시장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은 컨슈머들을 위한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즈니스를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탑 10 테크놀로지를 이제 여기 관련해서 이제 쭉 한번 보면은.